야! 이 꼴통 새끼! 내 식판에 똥이나 쳐놓으라고 했지! 내 애미가 밥을 이따위로 가르쳤냐? 이리 내! 오늘은 우리 특별 토핑으로 마무리한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짐승만도 못한 패륜이 자기들 학교 친구 밥에 더러운 걸 넣다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얼마나 엉망으로 받았으면 저런 망나니 같은 짓을 친구에게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이 맹랑한 놈들 당장 끌어내야 속이 시원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 이 바퍼 아줌마의 눈빛이 차가운 바다처럼 변했으니 이 불량배들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저 급식 봉사 아주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저 아줌마의 몸이 밥 짓는 근육이 아니라 철을 씹어 삼키는 특수부대의 몸이라는 것을. 2분 10초 뒤 이 학교 급식실은 지옥 특수 훈련장이 됩니다. 일진들, 너희가 뱉은 말은 그대로 너희들의 군기 교육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UDT 여군 중령의 밥상머리 참교육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래서 집에서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새 너무 귀하게 자라다 보니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 부모들이 이 영상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댓글에 밥상머리 교육 중요라고 꼭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젊은 부모들이 분명 반성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밥상 교육을 위해 꼭 나서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일주일 전 한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차윤서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급식실 조리원 모집 공고가 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마우스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보입니다. 군복 입은 그녀가 훈장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16살 혜인. 창백한 얼굴, 눈가의 짙은 다크서클,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라곤 없는 눈빛이 윤서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목소리마저 지쳐 있었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노트북을 덮으며 애써 밝게 웃어 보입니다. 아니야, 그냥 좀 찾아보는 거야. 혜인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혜인은 대답 없이 냉장고로 걸어가 물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긴 소매 사이로 무언가가 살짝 보였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혜인아, 소매 좀 걷어볼래? 혜인의 몸이 움찔합니다. 물병을 꽉 움켜쥔 채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긁힌 거야.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보여줘, 혜인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혜인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담배로 지진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윤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딸의 손을 잡습니다. 누가 그랬니? 혜인의 입술이 떨립니다.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걔네 부모들 누군지 알아요? 학교 이사장이랑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윤서는 딸을 꽉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혜인이 엄마 품에서 흐느낍니다. 엄마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차라리 검정고시 볼래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윤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고.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군복과 함께 각종 증명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꺼내듭니다. 특수부대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UDT, 대한민국 최정예의 해군 특수전단.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던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서랍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켭니다. 학교 급식실 채용 공고.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흘 뒤 학교 행정실에서 간단한 면접이 있었습니다. 영양사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경력이 거의 없으시네요? 네,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급식실 일이 생각보다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체력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영양사는 윤서의 단정한 인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윤서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둘러싸인 학생은 바로 딸 혜인이었습니다. 야, 너 오늘도 돈 안 가져왔냐? 한 남학생이 혜인의 가방을 낚아챕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가져올게요. 다음에? 매번 다음에래. 진짜 빡치네. 또 다른 남학생이 혜인의 어깨를 거칠게 밉니다. 혜인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윤서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학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이.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다른 조리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 영양사예요. 네, 차윤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손한 인사, 단정한 태도. 누가 봐도 평범한 새 직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날부터 묵묵히 일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큼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새치기 하는지, 누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딸 혜인에게 누가 접근하는지 모든 걸 관찰하고 기억했습니다. 마치 작전 지역을 정찰하는 군인처럼.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출근 첫날부터 윤서는 급식실을 마치 전술지도 그리듯 눈에 새겼습니다. 냉장고 위치, 조리대 배치, 비상구, CCTV 사각지대까지. 점심시간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교복을 삐딱하게 입은 5명의 남학생들. 줄을 세치기 하고 다른 학생들을 밀쳐내며 제일 앞으로 나섰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학생의 이름표에는 3학년 최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줌마 많이 줘요. 아, 밥도 2공기 주고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준혁 일당은 창가 쪽 제일 안쪽으로 갔습니다. 선생님들 시야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그들의 행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의 식판을 일부러 치거나 물을 엎지르게 만들거나 심지어 다른 학생의 반찬을 제 식판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하지만 선생님들은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윤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점심시간 딸 혜인이 급식실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끝줄에 서서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혜인이 윤서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혜인은 출입구 가까운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혁 일당 중 한 명이 혜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야, 차혜인. 오늘 돈 가져왔어? 혜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못 가져왔어. 또, 야, 너 장난해? 벌써 사흘째잖아. 학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서는 국자를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지켜봤습니다. 그 학생은 혜인의 식판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내놔. 내 밥. 오늘은 이걸로 대신한다. 혜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은 혜인의 식판을 낚아채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혜인은 빈 테이블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혜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먹었니? 혜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윤서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넷째 날 윤서는 김 영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학교에서 학생 지도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김 영양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도 손을 못 대요. 특히 저 준혁이 같은 애들은요. 걔네 부모들이 학교 이사장하고 아는 사이라서요. 그래서 다들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윤서는 준혁 일당의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점심시간 시작 5분 전 급식실 앞 집결. 제일 먼저 들어와 새치기. 식사는 정확히 20분. 그 시간 동안 다른 학생들 괴롭힘. 식사 후 급식실 뒤편 구석에서 돈 받아냄.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 선생님들은 단 한 명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윤서는 출근하면서 작은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간 관찰한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 일당의 이름, 괴롭힘당한 학생들의 숫자, 돈을 받아낸 횟수까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준혁 일당이 어김없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줄을 새치기 하고 식판을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밥을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차혜인한테 제대로 한번 해야겠어. 맨날 돈 안 가져오잖아. 그래, 좀 세게 해야 정신 차리지.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습니다. 국을 퍼주고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준혁 일당이 자리로 가자
윤서는 조리대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결정적 순간. 그녀는 공책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일곱째 날,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급식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준혁 일당이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5명 모두 얼굴에 비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식판을 받아들고 동료 한 명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 학생이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의 온 신경이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혁 일당은 평소처럼 창가 쪽 제일 안쪽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급식실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혜인이 급식실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에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윤서는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혜인이 식판을 받아들고 평소 앉던 출입구 근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혁 일당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혜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자기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국자를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밥을 퍼주다 말고 그쪽만 바라봤습니다. 그 학생은 혜인의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식판의 국을 혜인의 식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국물이 튀어 혜인의 교복까지 젖었습니다. 혜인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어차피 내거나 똑같은 급식이잖아. 그냥 먹어. 준혁 일당이 자리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식판을 보니 국물에 밥이 다 젖어 영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국자 손잡이가 휘어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혜인은 식판을 들고 잔반 처리대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식판의 내용물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빈 식판만 들고 급식실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준혁 일당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판을 반납하러 왔습니다. 윤서 앞을 지나가며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줌마, 급식 맛있었어요. 특히 오늘 국은 정말 끝내줬어요.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표정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는 정리를 마치고 학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학생 명단, 학부모 정보, 교직원 연락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준혁의 학부모 정보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지 이름 옆에는 직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 아래 작은 글씨로 이사장 지인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정보를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혜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인아, 이번 주만 더 참아줘. 딱 이번 주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문 바로 뒤에 서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윤서는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자료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학교 배치도, 급식실 구조, CCTV 위치까지.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에 놓인 액자를 봤습니다. 군복 입은 자신의 모습. 그 사진 속 눈빛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했고 날카로웠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혼잣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운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km를 달렸을 때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기분은 묘하게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 잠들어 있던 본능이 되살아나는 느낌. 윤서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일요일 저녁 윤서는 혜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인아, 잠깐만 나올래? 혜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견디겠어.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 윤서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 주만 더 다녀. 엄마가 약속할게. 이번 주가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혜인은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윤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 미소에는 뭔가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그런 미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급식실은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윤서는 국자를 들고 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또렷했고 온몸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준혁 일당이 어김없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그들의 표정이 유난히 험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투덜거리며 줄을 섰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오늘 선생한테 혼났잖아. 그게 다 차혜인 때문이야. 걔가 담임한테 뭐라 했나 봐. 준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윤서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국을 퍼주는 손은 태연했지만 온 신경이 그들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혜인이 급식실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10여 분 뒤였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윤서는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인이 윤서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눈빛으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혜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혜인이 평소 앉던 출입구 근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 일당 전원이 벌떡 일어나 혜인의 테이블로 몰려갔습니다. 5명이 혜인을 빙 둘러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순식간에 자리를 비켰습니다. 윤서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해졌습니다. 준혁이 혜인의 식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차혜인. 너 우리 담임한테 뭐라 했어? 혜인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담임이 갑자기 우리 불러서 조사한다고 했거든.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래? 정말 내가 아니야. 믿어줘. 준혁의 옆에 서 있던 학생 하나가 혜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내가 그런 거 맞잖아. 솔직히 말해.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난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혜인의 식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가 정말 우리한테 잘못 안 했다는 거. 그러더니 그는 고개를 혜인의 식판 위로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안에 고인 침을 그대로 퇴하고 뱉었습니다. 침 한 방울이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믿어줄게. 어때, 할 수 있지? 혜인은 식판을 내려다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조리대 위에 놓인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조리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조리원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윤서 씨, 어디 가세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혜인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조심스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절도 있고 주저함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윤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윤서가 혜인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준혁 일당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여기 급식실 조리원이 왜 여기까지 와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판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의 웃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눈빛이 평범한 급식실 조리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명령하는 듯한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당황하며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요? 아줌마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윤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급식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이상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학생에게 사과하십시오. 준혁의 옆에 있던 학생 하나가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야,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는 윤서의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학생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너무 빠른 동작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파. 놔줘. 윤서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 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학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준혁과 나머지 일당이 경악한 표정으로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급식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급식실 조리원이 체격 좋은 남학생을 단 1초 만에 제압한 것입니다. 윤서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과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할 건가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급식실 문이 열리며 선생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조리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혁 일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 도대체 누구지? 선생님이 급식실을 둘러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누가 설명 좀 해주겠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부여잡고 있던 학생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준혁 일당에게 향했습니다. 최준혁, 너희들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밥 먹고 있었는데 저 조리원 아줌마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식사 마저 하세요. 문제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그렇게 말하고는 급식실을 나갔습니다. 선생님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윤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 조용하던 급식실 조리원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윤서는 태연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생들에게 국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녀 앞에 서면 저절로 허리가 꼿꼿해지고 말투가 공손해졌습니다. 혜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판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아직 다가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뒤였습니다. 김 영양사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아까 그게 대체 뭐였어요? 윤서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굴길래 제지했을 뿐입니다. 제지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김 영양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호신술 좀 배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영양사도 더 묻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방과 후 윤서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윤서 씨, 오늘 점심시간에 학생에게 손을 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어서 말렸습니다. 말리는 것과 신체적 접촉은 다른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알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교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은근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그럼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식판에 침을 뱉는 건 괜찮은 건가요? 교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그럼 왜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준혁이란 학생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교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매일 고통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교감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윤서 씨, 말을 조심하세요. 학교에는 학교의 사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윤서는 깊이 인사하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군 시절 함께했던 동료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차윤서.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 신원 조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누구 건데요? 최준혁이란 학생의 아버지. 정확한 신원과 배경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서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식실과 교무실, CCTV 위치 등을 꼼꼼히 표시했습니다. 마치 작전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서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료가 보낸 자료였습니다. 최준혁 아버지의 신원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대식, 직업은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역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폭력 전과 여러 건, 학교 이사장과는 오래된 친분 관계, 그 덕분에 학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료를 꼼꼼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급식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혁 일당은 조용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새치기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시비도 걸지 않았습니다. 윤서 앞에 섰을 때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가며 동료들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준혁은 반드시 반격을 시도할 거라는 것을. 오후 늦게 윤서는 급식실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급식실 아줌마. 윤서가 돌아서자 준혁이 동료 4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라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아줌마 때문에 학교에 오셨대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윤서는 아무 표정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겁을 먹거나 사과하기를 기대했는데 저 여자는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윤서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 일당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다음 날 점심시간 직전 급식실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 아래로 드러나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김 영양사가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저기, 여기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남자가 비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나 최대식입니다. 최준혁 아버지. 이사장님이랑 통화하고 왔습니다. 김 영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대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학교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급식실 조리원 중에 차윤서란 사람 있지요? 불러보십시오. 김 영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는 조리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손에 든 채였습니다. 최대식은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손 뗀 사람이군요. 생긴 건 괜찮은데 정신이 나갔네요. 윤서는 아무 대꾸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식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사장한테 얘기해서 당신 오늘로 잘렸습니다. 짐 싸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한 짓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주변 조리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천천히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조리대 위에 조심스럽게 접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자도 내려놓았습니다. 최대식이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순순히 나가십시오. 말 안 들으면 더 큰일 날 뻔했잖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최대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른 학생의 식판에 침을 뱉는 걸 알고 계십니까? 최대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그리고 그 학생에게 그 침 묻은 밥을 먹으라고 강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윤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고요해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급식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대식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한테 손을 댄 게 문제라고.
윤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급식실 조리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괴롭힌 학생이 제 딸입니다. 급식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대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제 딸에게 한 일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최대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건데? 내가 급식실 조리원 주제에 내 아들한테 뭘 어쩔 수 있다고?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윤서입니다. 특수전 사령부 소속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출신입니다. 급식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최대식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당신도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제 계급은 중령이었습니다. 최대식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UDT라는 단어가 그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학교에서 당하는 일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 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과 당신 아들 같은 아이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최대식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나를 건드리면. 윤서가 말을 잘랐습니다. 협박하시려고요? 저한테요? 그녀는 최대식 바로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팔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생사를 오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동네 건달은 일주일에 한 명씩 제압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바닥에 눕힐 수도 있습니다. 3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건 폭력이 아니라 교육이니까요. 최대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 남을 위협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가 위협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 그리고 제 딸 앞에서 사과하게 하십시오. 안 하면? 윤서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 하면 제가 직접 교육시키겠습니다. 군대식으로.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한 일을 10배로. 최대식은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바로 그때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최대식 씨,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최대식은 교장을 보자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교장, 이 여자가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교장이 당황하며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차윤서 씨,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제 딸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을 괴롭혔습니다. 식판에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주일간 찍어둔 사진들과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준혁 일당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교장과 교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대식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자료들은 교육청과 경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최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얘기하겠소.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방과 후 이 급식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 아들과 함께 오십시오. 방과 후 5시 텅 빈 급식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놓은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꼿꼿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날카로운 눈빛. 이제 더 이상 급식실 조리원이 아니었습니다. 급식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최대식이 들어섰습니다. 아침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뒤로 고개를 푹 숙인 준혁이 따라왔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분명 집에서 혼이 났을 것입니다. 교장과 교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윤서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말없는 짓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대식이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고요한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이 자리의 모든 대화는 기록됩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최대식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준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준혁 학생. 지난 한 달간 차혜인 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대식이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쳤습니다. 말하라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식판에 침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서는 차갑게 지켜만 봤습니다. 제대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한 일을 정확하게. 준혁이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식판에 침 뱉은 일, 담배로 손목 찢은 일, 가방 빼앗은 일, 교복에 물 뿌린 일. 하나하나 토해내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당한 일들을 직접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눌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애들이 무서워하는 게 좋았어요. 최대식이 벌떡 일어나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대식이 주먹을 쥔 채 다시 앉았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가 준혁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괴롭힌 그 학생은 제 딸입니다. 당신의 재미가 우리 딸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아십니까? 준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우리 딸은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습니다. 손목의 상처를 보며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최대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으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딸에게 직접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괴롭힌 모든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서가 최대식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최대식 씨.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최대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남을 협박하고 폭력을 쓰는 걸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아들이 이렇게 된 건 당신 책임입니다. 최대식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반박하려다 말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당신 아들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힘으로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모습을. 한참의 침묵 끝에 최대식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남을 내려다보며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인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혜인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윤서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혜인 앞까지 걸어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혜인은 엄마 품에 안긴 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만드십시오. 약속드리겠습니다. 최대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윤서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최대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과 함께 급식실을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의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딸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야? 윤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혜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아직 하나 더 남았어.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더 큰 계획이 남아있다는 듯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혁 일당은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마다 제일 늦게 와서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먼저 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혜인도 변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울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급식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급식실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은 사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밥을 퍼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그녀는 김 영양사를 불렀습니다. 영양사님, 오늘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김 영양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이제 모든 게 좋아졌잖아요. 윤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빌려온 시간을 이제 돌려줘야 합니다. 김 영양사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윤서 씨가 보여준 용기 절대 잊지 않을게요.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급식실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녀가 2주일 동안 지켰던 그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군복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군복은 여전히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급식실 조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시 군인으로 돌아온 차윤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령님, 복귀하시는 겁니까? 네. 진급 심사 준비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군복 차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다. 윤서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혜인아, 엄마가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혜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윤서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누가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참지 말고 바로 말하는 거.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 윤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 항상 누군가는 내 편이야. 이틀 뒤 윤서는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정문을 지나갈 때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 경례를 했습니다.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은 윤서의 군복 차림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윤서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지난 한 달간 제가 기록한 학교 폭력 사례들입니다. 준혁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도록 말입니다. 교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그건 학교에 큰 문제가. 윤서가 말을 잘랐습니다.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가 진짜로 변한다면 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공개할 것입니다.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윤서는 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급식실 앞을 지나갈 때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김 영양사와 다른 조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영양사가 윤서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서도 작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학교를 나서는데 준혁이 복도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서를 보자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윤서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녀가 2주일 동안 전쟁터처럼 싸웠던 학교였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윤서는 진급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식으로 중령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고 상급자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혜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새 계급장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윤서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 혼자 받은 게 아니야. 우리 둘이 함께 이뤄낸 거야. 혜인이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혜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어. 예전에 나처럼 괴롭힘 당하던 애인데 이제 같이 밥 먹고 있어.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혜인아. 그리고 말이야. 응?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사람.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힘든 시간을 견뎌냈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그날 밤 윤서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전쟁터가 아니라 학교 급식실에서였습니다.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폭력이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우리 혜인이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여준 용기가 다른 부모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까요? 윤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정문을 지나며 동료들이 경례를 보냈습니다. 윤서도 바른 자세로 답례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인이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걸어갔어요. 준혁이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것처럼 저도 힘든 친구들 도와주려고 해요. 괜찮죠?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 윤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힘찬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